다양한 정보와 다양한 감동이 있습니다. TVU 다정다감입니다. 이 다정다감에서는요, 우리 농촌 그리고 우리 농민과 한 주에 한 번씩 함께 할 텐데요. 자, 비어가고 있는 또 늙어가고 있는 농촌이 아니라요, 새로운 기회를 열어가고 또 도전하는 농촌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요즘 뭐 농촌이 위기다 이렇게 가다가는 끝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곤 하는데요. 사실 농촌은 무한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도요, 농업에서 이 희망을 찾는 분인데요. 자, 다양한 전통 장을 개발에 호평받고 있는 부여의 박영숙 씨 오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도 이렇게 손수 만드신 장을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할머니의 손맛, 뭐 옛맛을 되살린 전통장으로 승승장구하고 계시다고요? 네. 네, 저는 그 2000년도에 제가 그 전통 장류 또 전통 손두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2000년에 시작하셨고 2013년도에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 전통 장류, 전통 손두부 등 그 실습 교육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농업인이라든가 귀농인 또 농업계 학생들이 많이 와서 이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중에 장도 되고 그리고 또 지난해는 제가 부여 명인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어요. 네. 열심히 노력하다 보니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네요. 네. 명인으로도 선정이 되셨고요. 네. 이제는 성공한, 그렇습니다. 이제 농업인이 이제 되신 건데, 그만큼 뭐 그저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겠죠. 그럼요. 네. 근데 전통 장 제조업체를 만드신 게 2000년도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러니까요. 네. 그전에는 제가 수원에서 저희 남편이 군인이었거든요. 군인 가족으로 이렇게 살면서 아이 둘을 기르는 전업주부였죠. 전업주부셨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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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94년도에 저희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가 우리 아이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무렵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일을 다니면서 생활비를 못해도 한참 또 학비가 많이 들고. 네네네 많이 들어갈 때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엎친데 덮친다고 제가 부모님처럼 의지했던 언니가 갑자기 쓰러져서 저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큰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인생의 허무함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그 복잡한 그런 도시에서 그냥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갈까 고심을 할 때 일단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예. 그때 이제 제가 예전에 86년도에 부여에다가 그 땅하고 집을 저희가 사둔 게 있거든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로 내려가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한번 제 2의 인생을 좀 도전해보자 하고 귀농을 결심했죠. 결심하고 이제 가족들에게 알렸을 때 가족들이 뭐 선뜻 찬성을 하던가요? 반대는 혹시 없었나요? 어땠나요 그때? 네, 가족들이 심하게 반대를 했죠. 그래도 제 의지가 워낙에 강하니까 어쩔 수 없었죠. 네. 뭐 지금은 그렇다면 가족들 함께 하시나요? 뭐 혼자 하시나요? 어떠신가요? 네. 이제 저희 남편이 8년 전에 이제 정년 퇴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쩌면 그때는 이제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자 했던 거지만 생각해보니까 참 잘한 결정이 돼 있는 거네요. 네,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으셨을까요? 그러니까요. 네. 자,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더 나눠보고요. 먼저 이 박영숙 명인이 정성으로 만든 무르익은 곳, 자, 함께 다녀오신 거 어떨까 싶어요. 네. 자, 화면으로 함께 찾아가 보시죠. 전통 그들의 방식에 자신만의 비법을 더하며 장당극이 명인으로 또 성공한 농업인으로 명성을 쌓고 있는 박영숙 명인. 그녀가 들려주는 성공 스토리 함께 만나봅니다.
부여의 한적한 시골 마을 그 한켠엔 1년 365일 어머니 손맛이 담긴 구수한 장이 익어가고 있습니다. 요즘엔 보기 드문 정겨운 풍경이네요. 그렇죠. 자, 이곳에선 우리네 전통을 이어가는 분들.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박영수 명인과 8년 전부터 부인을 도와 함께하고 있는 남편 이노학 씨입니다. 명인의 정성과 자부심이 듬뿍 담긴 된장이 속살에 드러내는데요. 맛있게 익었는지. 어때요, 맛이? 아이 간도 하고 맛이 잘 익었어요. 향이 완전히 오리지널. 네. 제가 직접 매주 써가지고 직접 다 장 담아서 이렇게 된장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 17년 차네요, 벌써. 17년이요? 네네네. 이제는 항아리 하나하나가 품 안의 자식처럼 귀하게 느껴진다는데요. 사실 이곳에 처음 올 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다고 해요. 저희 남편이 그 당시에 좀 주식에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실패를 해서 그때 이제 제가 뭔가에 도전하지 않으면은 그 노후가 보장이 안 됐어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동안에 전업주부로 살면서 그래도 좀 가장 자신 있는 게 음식이었는데 또 그중에 잘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이거 장이잖아요. 장을 계속 제가 담궈서 먹었기 때문에 이게 좀 자신 있었고 제 팔자가 그러려고 그랬던지 저는 늘 어려서도 그 아이들하고 노는 것보다 어머니 이런 거 하시는 거를 쪼그리고 앉아서 많이 보고 배웠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아마 제가 이런 쪽으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17년 동안 힘든 길을 묵묵히 걸어온 아내. 그런 아내가 지금은 그 누구보다 든든하고 대견한 남편이지만 17년 전 가정을 뒤로 한 채 이 길을 택했을 땐 참 서운했다고 해요. 싫었죠. 예. 나름대로 좀 불편스러웠고. 예.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이렇게 자리를 잘 지금은 잡으셨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이 참 뭐 어쩌면 꿈만 같기도 하고, 예. 이게 참 예, 기분이 좀 좋습니다. 예. 이렇게 그저 듬직하니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기반을 닦아놓으니까 이제는 조금 안도감을 갖고 있죠. 지금이야 온 가족의 응원을 받고 있지만 귀농 초기만 해도 박영숙 명인이 의지할 것은 이 항아리뿐이었다는데요. 좋은 항아리를 찾기 위해 전국 방방곳곳 안 다녀온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에 귀농할 때 그 숨쉴 항아리 있잖아요. 15개를 비싸게 주고 이렇게 사가지고 왔어요. 거기다 장을 담으니까 아무래도 숙성이 늦었어요. 숙성이 늦고 그 깊은 맛도 덜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 비싼 항아리들은 다 저희 집 어딘가 구석에서 지금 천대를 받고 있고요. 그 전국에 다니면서 이렇게 천석군, 만석군 집에 그 장이 또 그 장맛이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거기에 푹 빠져서 장 항아리도 이렇게 이제 구입을 하고 그 장맛 연구도 하게 되고. 전국의 명인들에게서 얻은 항아리 덕분인지 장 담그는 데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찾게 됐다는데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걸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배움. 배울 수 있는 곳이라면 문이 닳도록 찾아다닌 덕에 현재 60개가 넘는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는데요. 덕분에 이제는 가르치는 입장이 돼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비법을 전수하고 있습니다. 네,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네, 자, 이런 밤낮 없는 노력과 정성이 빚어낸 특별한 장이 있다는데요. 이거 맛 한번 보세요. 이거 뭐 고추장이네요? 네네, 고추장이에요. 무슨 맛이에요? 일반 된장이나 뭐 고추장하고 좀 맛이 좀 다른데? 네, 이게 마늘 고추장이에요. 마늘 고추장이요? 마늘 고추장이요? 네네네. 이거는 마늘 향이 나네요. 네네네.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요. 요리할 때 특별히 마늘 안 찧어 넣어도 이렇게 나물 같은 거 무치면 맛있어요. 주부들이 참 좋아하겠네요. 이건 다른 건가요? 네, 표고버섯을 넣어 만든 쌈장입니다. 자, 그리고 딸기를 활용한 달큰한 딸기 고추장도 있고요. 네. 두부를 넣은 쌈장도 박영숙 명인이 개발한 특별한 장입니다. 또 전통 장류의 단점이 좀 짜잖아요. 그래서
좀 덜 짜게 할 수 있는 장이 뭘까 하다가 이제 기능성 장류를 개발하게 되었는데요. 이 기능성 장류는 밥 이렇게 뜨겁게 밥해가지고 비벼 먹어도 아주 맛있고요. 또 이제 고기 드실 때 쌈장으로서 완벽하죠. 그런데 최근 박영숙 명인이 힘을 쏟고 있는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담극이 교육인데요. 오늘은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얘네들이 2년차 지금 들어오는데요. 너무 잘해요. 잘하고 또 관심이 많아요. 이제는 전통장을 가공하는 일 외에 후진 양성으로 전통의 맥을 잇고 있는데요. 지난 2013년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현장 실습 교육장으로 지정됐고요. 한국농수산대학 실습 교수로 활약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함께한 학생들 일주일에 걸쳐 명인의 비법을 전수받을 예정이라는데 명인이 이렇게 교육에 힘을 쏟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저희 어머니 대해서는 이 장을 다 담궈서 먹었지만 우리 그 전통 식문화가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식품과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저는 계승을 해야만이 계속 또 이 아이들을 배워서 그 다음 때에 또 계승을 할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전통의 고유의 맛이 계속 계승돼야 되잖아요. 전통을 계승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교육에 대한 열정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 장만큼이나 명성이 자자한 것이 명인이 만든 손두부라고 해요. 손두부요? 네. 자, 이미 입소문을 타고 유명세를 타고 있다는데요. 그 손두부로 농가 맛집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낯선 도구도 보이죠? 소나무를 소나무로 이거 만든 두부 짤순이에요. 근데 옛날에 그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서 많을 때는 여기다 하고 소량할 때는 여기. 지금 오늘은 중간쯤에 했으니까 중간에 걸었잖아요. 편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 보세요. 이거 다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밑에도 빠져나가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쉽게 짤 수 있는 거죠. 옛날에는 샌바리로 이렇게 힘들게 막 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렇게 눌러주기만 하면 나오니까요. 어떻게 하면 더 위생적으로 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 고민 끝에 다양한 도구를 개발하고 특허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명인의 열정, 끊임없는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는 더. 중간에 힘들었을 텐데도 꾸준히 해오시는 거 보니까 좀 굉장히 좀 뭐라 해야지? 좀 대단해 보이시고,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거 한 번쯤 오는 것도.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건강한 식문화를 계승하기 위해 최근엔 교육 교재까지 만들고 있다고 해요. 전통장류를 17년째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지도할 때 전통장류를 지도할 때가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수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터득한 방법을 누군가한테는 또 계승을 해야 되고 또 여러 사람들한테 좀 그 재능 기부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책을 교재를 특별히 제가 많이 이렇게 연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을 교재에 담고 있어요. 남들은 떠나는 농촌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오로지 한 길만을 걸어온 박영숙 명인. 인고의 세월을 견뎌낸 깊은 장마처럼 명인의 오늘도 행복하게 이어갑니다. 네, 이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물이 이제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이 기능성 장류인데요. 화면을 보면서 참 궁금했어요. 저희가 어떤 맛일까? 배신한 맛을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늘 고추장을 들고 있거든요. 제가 맛을 보겠습니다. 마늘 고추장이 많이 찍었나요? 보통 마늘을 따로 찍어 먹잖아요. 마늘이 들어가서 해결이 어떨까요? 되네요.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네. 마늘이 매운맛이 좀 덜한. 저도 한번 네. 먹어볼까 봐요. 이거 네. 표고버섯 쌈장이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표고버섯 좀 보여요. 표고버섯 쌈장. 네. 어떤 맛인가요? 표고버섯이 들어가니까 그 풍미가 더 살아나면서 진하고 구수하네요. 네. 짜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맵지 않고 참 맛있게 저희도 이렇게 장을 먹었는데 이 농산물들을 이용한 이런 기능성 장류는 어떻게 해서 만들게 되신 건가요? 제가 이렇게 농촌에 그 농산물, 부산물들이 많이 버려지고
또 헐값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심을 하다가 네네. 기능성 장류를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이야 이렇게 인정받고 잘 팔리는 그런 장류가 네. 됐지만 귀농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참 쉽지만은 않았을 텐데요. 네,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팔로죠. 팔로. 네. 네. 제가 귀농할 때만 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맥만 동원해도 네. 팔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았어요. 처음에는. 네네네. 그런데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더라고요. 정말 실망할 정도로 한두 번의 인사로 팔아줬지만 네네. 지속적으로 이렇게 구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직거래 이렇게 장터로 이제 발길을 돌렸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하는 백제 문화제라든가 연꽃축제 거기도 이제 매번 참여해서 네네. 적극적으로 홍보 판매하고요. 또 이제 과천의 경마장에 바로마켓이라고 있어요. 네. 네네. 거기에 이제 제가 입점해서 백제 의상을 입고 이렇게 두부를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루에 15만 원 정도밖에 못 팔았어요. 네네. 근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니까 정말 줄을 서서 저희 두부를 샀거든요. 근데 네. 수목해가지고 5, 600만 원을 그렇게 매출이 일어났어요. 뿌듯하셨겠네요. 네. 이렇게 노력도 했지만 이게 귀농하신 분들이 뭐 지역 행사 참여한 얘기도 해주셨지만 지역민들과의 좀 유대라든가 이런 게 좀 어렵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어떠셨나요? 네. 아우, 그게 귀농해서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서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문화가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융화가 되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좀 네. 갈등을 겪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이제 그분은 이제 땅을 읽고 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저희가 측량을 해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땅을 내놓으려고 하니까 되게 서운하고 그런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는 또 어쩔 수 없이 측량을 해야 집을 지을 수 있고 그런 이해 관계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서로 좀 언성이 높아졌어요. 그런 경험도 네, 있으셨군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장 갈 때도 이렇게 어르신들 뵈면 시장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네. 또 오셔서 이렇게 차도 한 잔씩 네. 대접하고 약주도 한 잔씩 네. 그렇게 대접하면서 이렇게 순조롭게 풀어가면서 지금은 좋은 이웃으로 잘 그렇군요.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좀 큰 계획도 끝으로 좀 알려주세요. 네. 네네. 제가 이제 부여 명인이 됐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농가 맛집을 또 운영하고요. 그래서 지역에 가공 특산품이 부여에는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부여의 팔미 농산물을 이용한 네. 그런 특산품을 좀 상품화해서 네. 좀 지역에 좀 기여를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귀농인들이 이렇게 이제 저희 집에 많이 교육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정착하는 데 있어서 제가 멘토가 되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 앞으로도 우리 농촌에 활력 불어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TV 다정다감 내일은요, 천안의 사회적 기업 소개해 드립니다. 북카페 산세 함께 만나볼게요. 네, 오늘 함께하신 방송 정보는 KBS 대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도시를 떠나 귀농한 가구 수가요, 3년 연속 10,000가구를 넘었다고 합니다. 네,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도 38%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지금의 이 귀농 귀촌 바람이 앞으로 이렇게 농촌의 젊은 바람을 불러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